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3분기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다라고 하는데 6호의 무비자 입국 허용 가능성은 좀 높은 측면 아닙니까?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수가 워낙 나쁘니까. 네. 예. 근데 뭐 저희가 2016년도 때부터 봐서 알겠지만은 반감도 있긴 있어요. 네, 네. 반감도 있긴 하겠지만 네. 지금 같은 때는 그래도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네. 또 교류가 또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뒷 배경을 보게 되면 네.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가장 예, 또 선호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사이에 이제 관광도 이제 많이 성숙했어요. 우리의 그들의 그렇습니다. 네. 그들도 성숙했고 뭐 이제 전 세계도 좀 이제 발전되는 단계인데 안 와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매체들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한국인들이 뭘 하고 뭘 먹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하려고 하는 쪽들에 대한 변화. 그렇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를 찾는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또 대부분 다 우리 앵커님처럼 잘생기고 피부도 좋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갑자기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네. 예.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들처럼 닮고 싶다. 그러면은 뭐 화장품은 당연히 또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그처럼 되고 싶다. 네. 제가 보기엔 이미용기기 쪽들이 미용기기 디바이스요? 예, 그런 쪽들과 어떻게 해서 이뻐지나 막 자꾸 이런 거 뭐 이런 게 기기를.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그런 쪽들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에스테틱 샵도 이제 드나들면서 네. 예, 그렇게 되면 거기 관련된 쪽에 어떤 들어가는 이제 미용기기 쪽들도 뭐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음식료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출로 들어오는 예. 게 이제 내수로 쪽에서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생활하게 되면 그 먹고 마시게 예. 되면은 예. 또 그에 따라서도 내수로 잡히는 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본다라고 되면 음식료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의외로 면세 카지노는 다들 요번에 안 꼽더라고요. 왜요? 그들도 돈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그러는 건가요? 면세 카지노는? 그거보다도요. 네. 왔다가 예. 가게 되면 그들 하이난 면세점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더 크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거기서 살려고 하겠지 굳이 한국의 면세점을 이용하겠다는 거는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우리 김민수 대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뷰티 쪽인데 디바이스, 화장품보다는 아예 기기 쪽을 좀 갖고요. 우리 정경민 팀장과는 어제도 좀 나와서 한번 시세를 난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중국배 네. 예, 미국항 들어오면은 행정명령 제재하겠다, 뭐 수수료 부과하겠다 이게 좀 묻혀 있다가 갑자기 다시 또 행정명령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운주들 많이 갔거든요. 해운주들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이게 엄폰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할지. 행도로 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현대차 같은 거 봐서는 뭐 중국이 조금 이렇게 잘 해주면은 네. 그것도 이제 좀 다른 카드로만 네. 그냥 뭐 소모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그런 미국 정부나 또 이제 연준의 스탠스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제 그런 네. 예, 의견이 어쨌든 중국에 뭐 이런 거 물린다고 하면은 뭐 해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물건값에 전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협상 카드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염두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뭐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해운주들 안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은 이제 각 국가의 대표 선사들, 네, 선사들. 예. 그리고 이제 해운업 뭐 우리 HMM도 뭐 그때 정말 뭐 10조 넘게 지금도 돈 많아요. 예, 쌓아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서로 이제 얼라이를 다 끊었죠. 네, 이제 네. 뭐 무슨 연합, 뭐 무슨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다 끊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겠어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해운주에 뭐 잠깐 뭐 좀 강세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변동시키는 만한 이제 그런 동의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카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알래스카 쪽으로 좀 연결을 좀 시켜보고 예. 싶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캐서 날라서 이제 분배를 하고 각국에 운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 좀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LNG의 수송을 막고 LNG 수송선을 지을 수 있는 조선사, 그다음에 LNG 관련된
각종 기자재, 그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이제 해운사들은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거기서는 조금 밀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운 관련된 이제 그 이슈로 100%다 이거 좀 주가에 투영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플러스 알파, 알래스카까지 좀 확장을 시켜서 LNG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 LNG 관련된 기자재들 뭐 보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조금 주가도 많이 좀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현대 HD 현대 쪽에 약간 이제 뭐 구남이나 좀 다른 배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LNG 쪽은 미포조선 쪽으로 조금 수주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에서 이야기를 약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가스관이 건설될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쭉 타고 앵커리지에 몰리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배로 실어 날라야 될 나가야죠. 테니까 분명히 LNG 나르는 요 선은 필요하다. 여기에서 현대 미포조선까지 이야기가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각 개장 상황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는 0.5% 상승, 코스닥은 0.6% 상승인데 안 봐도 오늘은 여러분 아시겠죠? 현대차, 기아차와 밑에 단들 지금 성우 하이텍이 12%, 화신이 10%, 또 HL만도 6%, 부품주들이 지금 오랜만에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일단은 끌고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0.6%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는 시작을 했는데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수를 시작했다 결국은 이제 매도, 순매도로 끝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시세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가 전강 후 약이 되는지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희가 한 10분 지나서 조금 더 완벽하게 될 때 이 개장 상황, 수급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개장 키워드 열어볼게요. 김윤수 대표가 쉬어가는 반도체 vs 대한섹터, 정경민 팀장의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쉬어가는 반도체요? 이쯤이면 좀 쉬어간다? 아니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네, 좀 쉰다라고 풀 연기인데 관세 연기인데 쉬어간다. 네. 쉬어가는 분위기만 나오게 되면 다른 섹터들이 이제 바로 고개를 들면서 이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그런 흐름이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고 반도체만 쭉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냥 가다가도 좀 쉴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어제 봤을 때 방산주 쪽이 또 바로 또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이쪽은 일단 지금 뭐 긍정적인 평가는 여전히 외국계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참 그렇다, 증자 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탈 측면 쪽에서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쪽은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좀 두려울 수 있는 분위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동차 쪽은 뭐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낙 센데 그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쪽들은 아마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관세 냈느니 가서 투자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충분히 보여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에 따라서 좀 많이 눌렸던 부품주가 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좀 같이 선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자동차 부품주 다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번에 좀 물리신 거 있다. 그러면 좀 정리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대형주로 보는 게 맞겠다. 그쪽에서 현대차를 집중으로 보시되 뭐 오늘은 조금 좀 차익 매물도 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소비주는 아까 우리 앵커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쪽에서 변화들 그러니까 면세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면세점도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소외가 많이 되는 섹터죠. 그렇기 너무 때문에 주가도 처참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매 정도는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섹터들 뭐 엔터 쪽도 확산될 수는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한번 또 하나의 대안 쪽으로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윤수 대표가 이제 이쪽에다가 반도체를 싣고요. 나머지들 다 여기에다가 다 때로 모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쉴 때는 이쪽이 가고 이쪽이 쉴 때는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약간 쉴 타이밍이다. 그렇죠? 쉬면은 또 변화가 이렇게 나온다.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 이야기해 주셨고 방산 그리고 뭐 중국 관련주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산은 약간 공매도의 타깃. 그렇다면은 뭐 대한 쪽 섹터로는 자동차밖에는 없지 않나요? 약간 꼭 그렇게 뭐 수학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쉴 때 이제 대한 섹터가 충분히 나온다. 이런 쪽들로 한번 보시면서 같이 확인해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경민 팀장의 플레인 요거트요. 네. 시장이 밍밍합니다. 굉장히 좀 밍밍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재료를 뭐 한 짧게 2, 3일 정도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딱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다 아니면 담백하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밍밍하다. 뭔가 이렇게 확장성이 없고 거래 대금도 뭐 어제 뭐
얼마 안 돼요. 둘이 합쳐서 12조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시장은 더 이제 맛이 없어지는, 색깔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관세 우려했었던 뭐 자동차 뭐 약진은 저는 트럼프의 당선 그 약간 우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당선 때문에 조금 주가를 좀 사전에 좀 조정을 받게 했던 이제 그 시점, 작년 10월 시점까지는 현대차 기준으로 반등할 것 같아요. 한 예. 25만 원 정도 수준 거기까지는 반등할 것 같고 이게 또 밸류 체인 전반의 반등이다 보니까 뭐 우연은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이 네. 들고요. 저는 방산, 조선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매크로 공매도인데도? 네, 이런 쪽은 매크로가 죽지 않으면 주도주는 잘 꺾이지 않아요. 예. 이게 뭐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딱 봐도 그 정도의 유상증자에 그 정도의 그 위치에서 나왔었던 이제 그런 수급의 그런 반대 흐름을 그걸 꺾고 다시 올려놓는 그런 수준이라면 저는 뭐 방산과 조선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반도체 휴식에 대해서 대안적인 자동차의 반등 그리고 플러스 이 틈새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뷰티나 뭐 미용 뭐 이런 쪽에 상대적인 일시적인 반등 뭐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이렇게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재료만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선방산에 실제 몇몇 종목의 대차 잔고가 쌓이고 있고 공매도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잠깐 더 조언을 해주시죠. 오히려 조선방산에 대해서 우리 정민 팀장은 공매도도 괜찮다 네. 쪽이세요. 뭐 대한 이제 그 대차 잔고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 뭐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좀 공매도일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는 그거밖에는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석이. 어제 나왔던 그런 수급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오늘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방산 쪽에 있어서는 뭐 지금 이렇게 크게 악재가 공매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재료는 결국에 누구나 다 기다리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는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매도 주의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말아 올릴 가능성. 그렇지 않으려면 뭐 독일에 있는 라인메탈이나 미국에 있는 뭐 노스럽 그러면 로키드 로키드 마틴이 갑자기 마틴 뭐 이런 뭐, 것들 실적 다 공개. 지금 예. 추세를 이뤄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2차 전지나 뭐 옛날 차화정도 그랬고요. 뭐 바이오도 그랬고 결국 그것들을 꺾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온 거는 결국 이제 매크로 뭐 금리의 변화, 통화 정책의 변화, 재정의 변화 이런 부분인데 방사는 아직까지 그런 쪽의 매크로의 변화는 없다 보니까 요건 이제 오히려 공매도가 노이즈를 끝내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산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단답형으로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가 이제 생겼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60만 원대가 맞냐, 50만 원대를 한번 보고 사야 되는 거 맞냐. 신규 진입하실 분들. 네. 만약에 우리 고객이 오셨다면 네. 바로 삽니까? 저는 좀 자신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도 무슨 사달라고 방송에서 하세요. 하나 에어로 사달라고 방송에서 해요. 봤는데 모 회계사가 이렇게 이론가를 구했던 게 뭐 57만 얼마 이렇게 구했더라고요. 네, 적절한 가치로. 근데 저는 유증 포함, 네. 저는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공매도는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맞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유상증자를 구별하는 법은 저는 보통 ROE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ROE. 지금 기준금리가 뭐 3% 채 안 되잖아요. 그거에 한 2배 정도 놓고 보면 한 6% 정도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회사,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내 자본을 얼만큼 불려줄 수 있는 회사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희석을 감안해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ROE가 20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신규 진입자, 신규 진입에 고객. 대해서는 한 다음 주쯤 만우절 지나고 네. 그때 가격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이야기를 하니까 로봇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류진열님이 로봇주도 공매도 1순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손절해야 합니까? 조미용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된 건가요? 매도해야 됩니까? 주력주라고 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좀 하락해서 걱정이 되고 여기에 공매도 때문에 고민이 돼요. 신동호님, 오늘 로봇은 완전 소외인가요? 로보티즈 여기도 이제 분할 이슈가 있었죠. 좀 봐주세요. 탄토7님도 저도 로보티즈 벌써 마이너스 6%입니다. 빨리 털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김민수 대표님. 네. 로봇주들과 로봇주의 미래와 공매도와 영향까지도 함께 총평 부탁드립니다. 딱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먼저 떨고 있는 거죠. 공매도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스토리는 맞다. 지금 가는 건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어제 나왔던 기사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재고가 2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 뭐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게 되면 당연히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떨면서 긴장하면서 주가가 이제 미리 빠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네. 똑같은 현상 같습니다. 만약에 딱 열어봐서 그게 진짜 지금 주가는 미리 내려와 있습니다. 네네. 내려온 상황 쪽에서 거기서 그러면 여기라도 공매도가 들어와서 주가를 더 밀어버리겠느냐 한쪽과 그거죠. 함께.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올 부분 이거 그렇게 공매도가 실행을 하겠느냐.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저희보다 또 만약에 더 똑똑하고 더 정보를 많이 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게 되면 옵티머스에서도 올해 5,000대 네, 투입한답니다. 투입하게 되고 내년엔 네. 수만 대까지 나올 예, 양산을 한다고 공장에.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안 나와. 근데 한 하반기 갔다 보니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겠구나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매도 아이디어 가지고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런 과정들은 일단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고요. 거기서 막상 벌어지는 거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초반에만 눈치 보기를 좀 하고 다시 어떤 그렇게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그래도 비중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게 되면 또 출렁이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게 되면은 너무 다 갈 거 가지 마시고 좀 약간 좀 비중 관리 하셨다가 그 다음에 변화 보고 큰 분위기 없다 그러면 추매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봇이라는 업종이 뭐 지금은 좀 반등하지만 과거에 뭐 철강화학처럼 막 1년 반, 2년 가까이 쉬거나 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는 거죠. 로봇 업종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저희 자율주행 초기 나와서 막 얘기 나왔던 부분들과 예. 그리고 또 뭐 배터리 관련된 쪽들 얘기 많이 나왔었지만 예. 그런 쪽보다는 지금 빨리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시장에 변화 들어오게 되면 또 그림이 빨리 그려질 수 있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가 앞서 해 주신 이야기가 공매도도 맞지만 공매도가 두려워한 게 숏 스퀴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료가 그 옵티머스 투입하는 게 이거 완전히 큰 재료가 하나 있고 네. 우리 현대차도 아틀라스 투입을 하니까 그런 큰 재료에는 숏 스퀴즈가 두려우니까 그들도 세게는 또 못 밀 가능성까지도 함께 맞죠?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 점도 두려워할 것이다. 종목으로 가서요. 정민 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얘가 뭐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투자 뭐 대응법 한번 볼까요? 뭐 저도 지점에 있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담 전화가 많이 그럴 옵니다. 것 근데 같아요. 의외로 30만 원 후반에 들어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0만 원 앞두고 그냥 그래요? 이 속도에 이제 못 이기고 그냥 빨리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많고 예. 그다음이 40만 원 깨졌을 때 조정받았네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 보통은 그걸 사셨을 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셨느냐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장기적으로 뭐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서 뭐 아틀라스나 뭐 옵티머스 같이 이제 이런 상용화까지 길게 내다보고 정말 시가총액 10조, 20조까지 길게 내다보고 정말 로봇에 투자를 하셨느냐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필요할 수 있는 뭐 오히려 이런 공매도에 주가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드리고 그게 아니고 30몇만 원에 사서 한 45만 원에 파실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말 힘들고 아프시겠지만 손절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네. 그렇게 추격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린 걸 인정을 하고 그만큼 이제 비중 조절이나 손절을 통해서 매매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고 로봇 자체에 투자를 한 것이고 이 가격도 나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비중을 가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이제 빠지고 오히려 공매도의 공격을 받아서 주가가 이제 뭐 반토막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의 어떤 시각은 두 가지인 거죠. 정말 단기적으로 어떤 매매를 위한 그런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큰 뭐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 로봇에 대해서 대장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 거였다면은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그냥 사서 모으세요라고 이렇게 좀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전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냥 모멘텀 플레이 때문에 사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 주셨듯이 과감하게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질질질질
잘못하다 2차 전지 뭐 이런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자기가 이제 매매 성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된다라는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20에서, 그러니까 24, 5만 원대 가장 개인들이 많이 좀 몰려 있는, 왜냐면 그때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일선의 뭐 시중 일반 투자자 고객들은 30만 원 위에요. 40만 원대 훨씬 더. 24, 5만 원대 얘가 사셨던 세력인가요? 그럼 분들은 24, 5만 원대가? 이때가? 그게 크게 걱정도 안 합니다. 이런 예, 분들은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뭐, 개인이 오히려 아, 네. 적군요. 예, 개인이 훨씬 더 개인분들이 30만 원대, 35만 원에서 5만 원 40만 원 그 사이에 네.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 보실 분은 여기서 끊어내는 것도 고민. 그러나 이제 좀 길게 하실 분들은 네. 이야기가 다르지만은요. 이런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업종 분석을 또 해봤었고요. 앞서 김민수 대표 네. 디바이스 쪽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중국 관련주랑 해가지고 네. 디바이스 쪽 오늘 흐름이 어떤가요? 뷰티 쪽이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관련주가 그닥 그렇게 아직까지는 또 힘을 못 내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쪽은 자동차가 그냥 싹 다 가져가는 뭐 그런 흐름이어서 그런가요? 디바이스 쪽도 뭐 클래스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네. 볼까요? 네. 일단 이쪽도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더 클 것 네, 같고 네. 오늘 좀 파마리서치나 뭐 APR 같은 경우 좀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 있는데 여기서 어떤 강력한 동력으로 끌어올린다. 라는 쪽들은 약간 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도 2,650 못 넘깁니다. 그리고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약한 쪽 이슈가 강하지 않은 쪽들은 좀 약간 물이 더 빠지는 모습들이고요. 예. 버티는 쪽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뭐 또 지금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오랜만에 이쪽인 것 같아요. 전력기기, 전력기기요. 전선 예, 이런 쪽들이 더 보강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약간 소비재나 지금 최근에 또 움직였던 쪽들은 약간 좀 시장과 함께 주춤한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속도 조절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약간 뭐 좀 눈치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뭐 K 증시의 특징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주가 다 빼가니까 시장이 오히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하락 전환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정민 팀장 이렇게 된 이유는 역시 반도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의 관세 품목별 연기한다고는 했지만 또 큰 믿을 수는 없다고는 했지만 중국이 엔비디아 칩 없이 뭐 생성형 AI 만들 수 있다. 자기네 칩과 AMD 걸로. 이런 영향이 뭐 오늘 장에는 없었습니다. 미국 네. 장에는 엔비디아 주가도 올랐으니까. 요거의 신빙성과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저는 뭐 그 뉴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는 지켜봐야 생각이 된다. 제가 못 믿겠다. 보기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현정 기술 아니 뭐 자기네들이 약간 변종 반도체를 뭐 어떻게 해서 네. 뭘 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가 그게 또 뚝딱 나오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쪽에서도 그러려니? 그냥 네. 뭐 이론적으로만 뭔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해놓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나온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은 말 그대로 지금 그냥 플레인 요거트예요. 네. 아무 맛이 없는, 그러니까 호재도 악재도 없는 약간 이제 붕 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워낙 이제 국내적으로 뭐 정치적인거나 공매도나 이런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거래 대금 자체가 뭐 20조 가까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제 12조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지켜보자. 공매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렇죠. 헌재 판단도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정치적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을 놓고 그냥 뭐 이 현대차 뭐 호재로 나오니까 이제 호재만 좀 반영시키는 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거라서 반도체 소부장도 다 빼요. 네네. 오늘은.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그냥 좀 이렇게 밍밍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소부장보다는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왜냐하면 공급적인 부분, 뭐 HBM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뭐 그 저변에 깔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레거시 쪽이 좀 올라오고 있다. 낸드나 디램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에 좀 기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을 조절하고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소부장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히려 이런 중소형주보다 더 잘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요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보다는 이제 대형 반도체 쪽이 좀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종목을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시장을 조금 내려놓는 이제 이런 모습,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다만 그냥 자동차는
딱 집어서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시총 1, 2위가 빠지고 시총만 4, 5위 정도가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좀 밍밍한 모습이 오늘 하루 종일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줄 또 현대제철. 트럼프가 얘기했던 철강도 뭐 현대차 그룹은 빼줄 거야 관세 얘기했는데 다 좀 힘이 빠져갑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이요, 1,469원, 아마 1,470원대를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간밤에 금리도 미국의 금리 급등하고 달러도 강세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환율 쪽이 이게 다시 좀 발목을 앞서 이제 매크로 지표가 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외국인들도 현물, 뭐 코스닥 뭐 같이 팔고 있고요. 자, 환율 쪽 정치적 불확실성 그래도 수급이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반영이 돼 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